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1922년 11월 26일은 내 평생 가장 근사하고 황홀한 날이었다. 앞으로도 그런 날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통로에 돌과 흙을 치우는 일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다. 우리는 그 내용물과 섞여 있는 깨지기 쉬운 물건들 때문에 작업을 천천히 진행해 나갔다. 그러다 오후 중반쯤 돼 바깥문에서 9m쯤 되는 곳까지 파내려갔을 때 첫 번째 문과 거의 똑같이 생긴 두 번째 문이 나타났다. 밀봉된 그 문에 찍힌 인장 자국은 첫 번째 문의 인장 자국보다 덜 선명했으나 왕들의 공동묘지 인장과 투탕카멘 왕의 인장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 문의 벽토 자국에도 역시 누군가 뚫었다가 다시 밀봉한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1922년 11월 4일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가 위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무덤에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된 3300년 전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힘이 없었던 투탕카멘은 이집트 제18왕조 제12대 파라오로 9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19세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든 왕릉은 도굴꾼의 타겟이 되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훼손될 가능성도 높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꾼의 손길이 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도 미력한 왕이었던 까닭에 람세스 6세의 피라미드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무덤은 하워드 카터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한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금 가면을 쓴 그의 미라까지도 말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어 죽은 이의 몸을 미라로 보존하면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든 뒤 무덤에 묻는데 생전 모습과 똑같이 생긴 마스크를 만들어 얼굴에 씌워 죽은 영혼이 부활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죠. 무덤 안에는 죽은 이가 저승을 여행할 때 도움되는 주문이 적힌 사자에서 다음 세상에서 하인으로 쓰기 위한 인형인 우샤브티, 다양한 일상용품 등을 넣어 다음 생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미라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미라는 썩지 않고 건조돼 원래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사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라를 떠올리면 보통 아마포로 감싸고 금빛 찬란한 가면을 쓴 이집트 미라를 떠올립니다만 지구상에는 다양한 미라가 존재합니다. 우선 미라가 존재하려면 건조하고 차가우며 공기가 차단된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시신이 바짝 말라 세균 활동이 없어 썩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은 미라의 보고이기도 하죠. 추운 나라에서는 냉동미라가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냉동미라는 1991년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된 외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로 5300년 전 석기 시대에 살다 왼쪽 어깨에 화살을 맞고 죽은 모습 그대로 발견됐죠. 이렇게 긴 시간 썩지 않고 보관된 이유는 추운 기후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외치는 160cm 정도의 키에 사망 당시 45세 정도로 추정했는데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해 생전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가 가능한 것은 미라의 보존이 우수했기 때문인데 냉동미라의 특징은 시신이 가장 온전히 보관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한 미라가 있습니다. 1972년 중국 후난성에서 발견된 마왕두이 미라입니다. 기원전 150년경 사망했으나 2100년 이상을 땅속에 묻혀 있었죠. 그런데 이 미라의 피부에는 시체에 생기는 검은 반점이 시반 하나 없고 피부 색감이나 보존 상태가 완벽합니다. 미라가 아니라 죽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신을 보는 듯 상태가 너무 깨끗해 오히려 혐오감이 들 정도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미라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 한국 미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무덤에서 발견되고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전기에 매장됐다는 점. 그렇다면 한국 미라는 왜 무덤에서 발견되고 조선시대 전기의 것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조상의 무덤이 물에 잠기거나 동식물 등에 의해 훼손되면 그것이 불효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지 않는 땅에 매장하는 매장 문화가 발달했는데 전통적으로 왕족이나 사대부 집안에서 무덤을 만들 때는 석실묘를 사용했습니다. 벽돌을 쌓은 후 그 안에 시신과 함께 생전 사용하던 장신구, 생활용품 등을 함께 매장했죠. 그래서 왕릉의 경우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게끔 거대하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는 고려청자, 금관 등등 국보급 유물이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석실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태종은 1406년부터 석실 대신 회를 써서 무덤을 만들도록 했죠.
이런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에서는 회광묘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회광묘는 산물, 즉 석회와 황토, 가는 모래를 2대 1대1의 비율로 물과 섞어 만드는데 이게 굳으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걸로 관 주변을 꽉꽉 채우기 때문에 마치 관 전체가 시멘트로 밀봉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죠. 한국에서 발견된 미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02년 파주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의 임산부 미라인 파평윤씨 모자미라와 2004년 대전 계룡산 인근에서 발견된 학봉장군 미라입니다. 사망한 지 600년 이상 지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분기가 남아있는 시체라면 분명 썩어서 유골만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미라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서울대 신동훈 교수팀이 풀어냈습니다. 신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0년 12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조선시대 회광묘에서 발견되는 미라 형성과정 연구를 진행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나무를 이용해 가로 19.8cm, 세로 10.6cm 크기의 작은 관을 만들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로 안락사시킨 실험용 힌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 주변에 거푸집을 만들고 조선시대 회광묘에 쓰인 것과 똑같은 산물 36mm 두께로 부었죠. 산물의 두께나 관의 크기는 실제 회광묘 비율에 맞춰 정밀하게 축소했습니다. 관과 산물의 온도계를 꽂아 10번에 걸쳐 측정한 결과 산물의 온도는 최대 섭씨 200도, 관 내부는 1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관 내부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간 시간도 최대 210분이나 됐죠. 산성 토양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를 넣고 물을 부으면 서로 섞이면서 높은 열을 내기 때문이죠. 관 내부가 최고 100도 이상 온도에서 최대 210분 노출되기 때문에 살균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온도입니다. 열소독을 거친 회광묘 안에 들어있던 힌지를 13주가 지난 후 열어보니 썩지 않았고 뇌나 간세포의 형태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신 교수는 연구 결과를 두고 실제 회광묘와는 크기나 보관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석회가 물과 산성토양과 만나면서 발생한 열이 미라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죠. 사실 회광묘는 고려말 한국의 주자감기에 전해진 주자가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 회광묘는 주자가래에 나오는 것과 형태가 다릅니다. 주자가래에 나오는 방법을 조선 왕실이 응용해 새로운 무덤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권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방식을 회경모라고 해서 주자가래에 실린 회광묘와 구분하기도 합니다. 앞서 한국에서 발견된 미라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파평윤씨 모자 미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2년 9월 파주 교화의 파평윤씨 묘역 중 무연고묘에서 발견됐습니다. 미라의 바지에는 병인년 윤시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미라의 상태였습니다. 죽은 지 440년 가까이 됐음에도 피부에 탄력이 살아있었으니까요. 인체에 수분이 남아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옆구리가 심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는데 처음에는 이를 암덩어리인 줄 알았다고 하죠.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태아의 골격이 보였으니까요. 암덩어리가 아니라 태아가 뱃속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모자미라였던 것이죠. 분만 도중 자궁벽 파열로 피를 많이 흘려 저혈성 쇼크로 태아와 함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만 도중 사망한 산모와 태아가 미라로 함께 확인된 것은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이나 분만 도중 사망하는 경우 부패가스가 장기에 차서 태아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미라가 학봉장군 미라입니다. 현재 이 미라는 계룡산에 있는 한국자연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회광묘에 보존됐기 때문에 한국 미라의 보존 상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2009년 나주에서 발견된 화재를 불러일으킨 나주미라를 비롯 파평윤씨 모자미라, 학봉장군 미라 등 한국 미라는 대부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히 2004년 조상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학봉장군 미라는 한국자연사박물관에 위치한 학봉리의 학봉과 함께 나온 증손자 미라의 직업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 600년 전 조선시대 것으로 추측하는데 장례가 치러진 곳 묘비명 그리고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사용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라 또한 보존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는데 이 덕분에 초정밀 검사가 가능했죠. 특히 초정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사용하면 내장기관을 포함해 몸 전체를 3차원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위와 소장, 대장에서 애기부들 꽃가루가 다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애기부들은 6, 7월 사이 연못이나 강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이 꽃가루는 지혈제로 사용합니다. 학봉장군 미라의 왼쪽 폐에서는 폐흡충의 성충과 수많은 알이 미라 상태로 확인됐는데 폐흡충은 민물고기를 날 것이나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객혈이나 가슴 통증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학봉장군은 생전 피를 토하는 폐질환을 앓다가 애기부들 꽃가루를 복용하는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미라와 관련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집트는 투탕카멘을 포함 수많은 미라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 세계 유례 없는 특이한 미라들이 발견됐으면서도 관광객은커녕 제대로 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미라들은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발견된 미라의 대부분은 1차 연구를 마치고 화장되거나 재매장됐습니다. 키가 190cm에 달했던 남호성 장군 미라는 문중에서 반대에 매장됐고 2006년 전남 장성에서 발견된 장성미라도 연구에 잠깐 쓰이고 재매장됐죠. 유교문화 특성상 조상을 욕보이는 행위로 비칠 수 있어 쉽게 설득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박물관 하나, 전시장 하나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몸에 담고 있는 미라. 주변 토양이나 내부 기생충의 흔적을 찾아 당시 식생활이나 위생 상태, 보건 환경 등을 알아낼 수 있어 인류사 복원이 가능한 소중한 자료이지만 아직까지 미라를 어떻게 연구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라고 하지만 무덤에서 나오는 부장품이나 유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진짜 주인공 미라에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